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우리 모두는 100세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. 이제는 80, 90 뭐 이렇게 해도 그죠. 저 하늘나라 간다는 생각은 별로 안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? 물론 뭐 이렇게 갑자기 또 급작스러운 병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정상적으로 몸이 편찮지 않고 큰 병이 오지 않는 한 또 큰 사고가 오지 않는 한 요즘은 100세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. 바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. 요즘은 옛날에는 보통 이렇게 중년이라 그러면 한 60까지를 중년이라 봤는데요. 지금은 60살부터 75세까지를 중년이라 보는 거죠. 그래서 한 15년이 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앞으로는 뭐 여성들은 기본 100년, 남자들은 평균 연령이 한 85세 곧 이렇게 도래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옛날 수십 년 전만 해도 뭐 100세 시대다, 남자들이 80 산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말 꿈 같은 얘기고 정말 미래 얘기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이미 80은 기본 살고 있는 시대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85, 90, 또 여인들은 한 10년을 더 사니까요. 이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중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제는 퇴직금을 1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은행 이자로 세후 세금을 떼고 나면 한 25만 원 정도, 보통 연 3% 정도 되죠. 그걸 12개월로 나눠서 또 이렇게 해서 세금을 떼면은 한 25만 원 나오죠. 그러니까 뭐 1억을 넣어놨다 도 생활이 안 돼. 3억을 넣어놨다 해도 한 75만 원 되니까 그가도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는 무언가 투잡, 서리잡, 우리 퇴직이 보통 만 60세, 61세, 62세, 뭐 기업마다 좀 다르지만요. 저는 뭐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요. 그래서 그 이후의 생활들이 누구나 지금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뭡니까 돈이 있다 하더라도 무작정 쉴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? 너무나 지겹고 힘들지 않습니까? 처음에는 한 몇 달은 같이 놀 친구도 있고 갈 때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좀 그 시간들이 지나면은 누구든지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정말 외로운 나날들, 또 그저 쓸쓸한 나날들, 또 뭔가 잡짓이라든가 뭐 이렇게 남들 불법적인 거는 뭡니까? 늘 위험성이 또 따르니까요. 불법적인 게 사실 많이 재밌어요. 도박, 그죠? 그다음에 외도. 뭐 이런 거죠. 이런 것들, 그다음에 뭐 노름, 그죠. 저기와 강원랜드 이런 게 게임 이런 거죠. 게임하고 또 도박은 좀 다른 거죠.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하면은 정말 재미는 있지만 또 뭡니까 효율성이 많이 따르죠. 거기다가 또 백수가 돼서 저 강원랜드 옆에 지금 뭡니까 자가용들이 좋은 차들이 외제차들이 절비하게 맡겨놓고 또 이제 뭡니까 손님들을 찾아가지 않는 마지막 집에 갈 수단까지 다 버려버리는 거죠. 그 도박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. 마지막 집에 갈 차까지 버렸다는 것은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까? 그 마음이 그쪽으로 몰입됐겠습니까? 그러면 차 정도 내가 집에 갈 차까지 뭡니까 전당포 갈 입장 되면은 카드라든가 그다음 내 지인들 뭐 돈 빌려 쓸 수 있는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웬만히 다 신세를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. 그래서 요즘은 뭡니까 정말 리스크 없는 정말 좀 안전한 곳을 많이 찾죠.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을 저는 철학자인데요. 철학관 오는 분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첫 번째가 원룸을 많이 선호하고요. 두 번째는 편의점, 세 번째 커피숍, 그다음에 개인 택시 뭐 이런 거, 그다음에 뭐 유튜브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또 이 농작물을 나무를 키워서 판다든가 농작물을 시도해 보는데 사실 수확을 내기까지는 그렇게 쉽지가 않죠. 처음에는 뭡니까 땅도 사야 되고 땅을 빌리거나 사면은 또 돈이 투자가 되고 또 농작물에는 농기구가 많이 들어가죠. 또 비료라든가 거름이라든가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은 이 수확을 내기에는 전문가가 아니면은 정말 또 쉽지가 않죠. 그래서 투자 안 하고 또 리스크 없는 거를 이제 찾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개인 택시를 많이 찾습니다. 개인 택시는 뭡니까? 그래도 그 돈을 온전하게 보관이 되죠. 또 내가 뭐 노력한 만큼은 어느 정도 수입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개인 택시 값이 천천히 부지로 많이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도 내가 나가면 얼마나 더 벌 수가 있으니까 개인 택시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.
그 다음에는 원룸인데요. 원룸은 아무래도 원룸도 내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 또 뭐 건물세가 건물값이 안 들이는 이상 어느 정도 내가 재산을 뭐 보유하고 생각나는데 원룸도 참 내가 살기는 쉽지만 팔기는 참 힘들고요. 그 다음에 또 원룸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돌싱이라 그러죠. 이별하고 혼자 사시는 분 많고 안 그러면 또 미혼주의들 이렇게 결혼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이 살고 있죠. 그 다음 직장 때문에 또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죠.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집세를 잘 안 내버리고요. 또 집세 독촉을 하게 되면 전화를 안 받아버리고 또 그 이사를 가더라도 그냥 몸만 가버리고 요즘은 집에 저 개인 전화를 안 넣다 보니까 휴대폰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. 연락할 방법이 없죠. 근데 그걸 또 경찰 대도해서 문을 열기에는 한 6개월 동안 시간이 또 걸리고 그래서 내 집이라도 함부로 열 수가 없죠. 또 그 안에 뭐 고가의 물건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은 또 뒤집어 쓸 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경찰 입회 아예 열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 6개월의 시간이 또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만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원룸 하시는 분도 뭐 타일 하나 떨어지면은 연락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? 뭐 못 하나 떨어지도 연락 오고 화장실 막혀도 연락 오고 여러 가지 그 잡일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다른 볼 처음에 생각할 때는 원룸을 이렇게 사놓으면 내가 볼 여행하면서 돈만 받으면 생각 뭐 이렇게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죠. 잔일들이 너무 많고 그런 또 뭡니까 주문들이 너무 많은 거죠. 아가씨들 혼자서 뭐 어떻게 못하니까 타일 하나 보면 화장실 뭐 문제 이런 것이 진짜 뭐 싱크대 문제 하나 생겨도 바로바로 집주인인데 전화를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멀리 가지를 못하는 거죠. 또 손재주가 많은 사람은 그런 걸 다 해줄 수가 있지만 손재주가 없는 사람은 인건비를 빌려죠. 사람을 부리면 인건비가 없으면 굉장히 비싸죠. 잠시 와도 한 시간에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 일당을 받거든요. 왜냐하면 다른 일을 못 나갔으니까 그건 또 이해가 되겠죠. 그렇게 돼서 그 돈이 그 원룸비 얼마 받아는 것이 그 안에 대부분 들어가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방이 11개다. 한 달에 30만 원 받으면 330만 원에 뭐 세금 내고 300만 원 이렇게 다들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은 100만 원 더 손에 쥐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. 뭐 그런 것들.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는 것이 좀 이제 그보다는 좀 윗단계죠. 무인텔을 많이 하는데요. 무인텔도 정말 목 좋은 데는 정말 또 장사가 좀 되죠. 그러나 또 그 무인텔은 투자비가 엄청나게 또 많이 됩니다. 조금만 안 돼 버리면 전 재산이 다 그 안에 그죠 투자가 되니까 최소한의 뭐 좀 목 좋은 데는 무인텔은 몇십억이 채야 들어가죠. 경기도 서울권에는 몇백억이 들어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. 물론 잘 되는 데는 그것에 큰 수확이 되지만 그것이 생각대로 안 되어 봤을 때는 정말 이 연로에 60이 넘어서 쫄딱 망해버리면 정말 이제 근력은 빠지고 할 것은 없고 주변에 또 그 지탄이 얼마 가족들의 지탄 그래서 원망 물론 다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적으로 그 뭐 결과론적이죠. 잘 안 됐을 때는 지탄이 엄청나게 오게 되는 원망의 눈빛 뭐 이렇게 되겠죠. 그런 생활 자체가 또 너무나 불편해지고죠. 서로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런 것부터 해서 또 위험성이 참 많습니다.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개인 택시는 그래도 조금 더 낫는 축에 들어가죠. 내가 움직이는 만큼 또 이렇게 볼 수가.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은 또 이렇게 그 시간대라든가 그 다음에 뭡니까 어느 곳에 손님이 나오는지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걸 또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몇 개월 시간을 또 보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도 영업용을 좀 해보고 그런 것을 룰을 잘 알고 덤비는 게 낫고요. 그 다음에는 편의점이죠. 편의점도 먹기 좋은 데는 너무나 좀 잘 되는 곳이 많은데요. 편의점은 가족과 같이 생활을 못하죠. 또 밥도 같이 먹기 힘들죠. 가족 안 하면 요즘 임금비가 비싸니까 아르바이트 쓰면은 아르바이트 뭐 비에 다 나가버리니까 결국적으로 가족 간에 노테이션을 했는데 가족 하면은 같이 하면은 뭡니까 결국적으로 밥도 같이 한번 잘 못 먹고 여행도 같이 못 가는 그런 또 단점이 있는 것이 편의점 생활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됩니다. 그리고 또 내가 여기 편의점 여기 모기좌사 해서 좀 되면은 바로 옆에 보면은 바로 몇 개가 생겨버리죠. 우리 원룸촌에 가보면 이렇게 각 집마다 원룸이 다 들어와 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지방말로 남딸 잘 되는 꼴을 못 보죠. 그러다 보니까 금방 뭡니까 내원차 매출이 반으로 줄고 3분의 1로 줄고 나눠먹기가 되는 거죠.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팔봉쌤이 하는 건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. 뭐 정말 처음에는 막 좀 큰
큰 수입이 안 됩니다. 작은 수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. 휴대폰 하나에 삼각대 안 하면 되니까요. 큰 투자가 없는 거고요. 그 대신 크게 망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늘어갈 것도 없지만 그러나 수입을 올리기까지는 많은 시간들 또 많은 마음고생 많은 악플에 좀 시달려야 되고요. 또 매일 또 이렇게 뭔가를 구상을 해야 되고요. 오늘은 뭘 찍을까 내일은 뭘 얘기를 할까 이런 것들 늘 공부를 해야 되고요. 또 외모를 뭐 잘나지는 못했지만 늘 가까이 되고요.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그 대신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많은 준비를 하게 되고 많이 가꾸게 되고 그러나 처음에는 수입이 안 되지만 나중에는 또 수입이 좀 되기 시작합니다. 그러나 가장 리스크가 없고 가장 까먹을 게 없고 가장 투자가 없고 이렇게 해서 저는 저 유튜브하고 그럼 텃밭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. 텃밭에는 아직 수입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냥 뭐 이렇게 재미삼아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사실 나이 먹어서 어디 같이 갈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? 또 그 쉬는 날 평일날 쉬니까 누가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고요. 그래서 혼자 하기에는 이 유튜브와 텃밭이 저인데는 딱이더라고요. 그러나 뭐 큰 수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까먹을 거는 또 없으니까요. 그냥 그렇게 또 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에 넣어놓는 분 그러고 이제 경비나 이렇게 뭐 이렇게 소일거리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퇴직금 그런 분들이 좀 안전한 근데 요새 경비직이라든가 이런 직이 또 이렇게 일자리가 잘 없지 않습니까? 막상 구해보면 잘 없습니다.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그 많던 일자리가 내가 퇴직해 보면 사실 일자리가 잘 없지요.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과일 따라간다든가 이래 일당으로 가면은 그게 참 노동을 해보면 그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우리 해보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. 그 땡빛살에 하루 종일 그냥 복숭아 가지치기 그 다음에 뭐 열매 따주기 사과 따기 뭐 이런 게 임금비는 좀 제법 되는데요. 그게 뭐 몸이 이제는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런 것들. 그래서 저는 뭐 유튜브를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요. 우리가 영정사진이 요즘 없지 않습니까? 나중에 우리 미래 세대 손자 손녀들이 늘 할아버지 젊을 때 모습 조금이나 젊을 때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본인 또한 더 늙어서 오늘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튜브를 선택을 했고요. 또 가장 비용이 안 들고요. 또 어느 곳이나 이래 가서 지나다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은 어느 곳에 앉아서 어느 뭐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거죠. 여기도 그냥 텃밭 가는 길목의 칠포와 오도의 그 사이쯤 되는데요. 아무데나 앉아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때 생각나면은 바로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죠? 그러나 여기 원룸이라든가 또 이 편의점이라든가 커피집 이런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요. 커피집에도 처음에는 홍보 이렇게 그네들이 체인점 모집할 때는 평균 매상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요. 그 평균 매상은 서울에 가장 잘 되는 집 하루에 진짜 몇백만 원 파는 집 그런 집하고 최고 안 되는 집하고 다 포함해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네들은 뭔가 사기 친 건 아니지만 그죠? 정법에서 사기를 쳤는 거죠. 자기들은 논리가 평균은 맞지만 실제로 잘 되는 집이 한 1%들 그렇지 않습니까? 상위 10% 해도 그자들만 잘 되는 거 나머지 90%는 안 되는 집까지 많은 거죠. 그것을 다 포함해서 평균을 내버리니까 창업주를 모집할 때는 체인지 모집할 때 그 평균 매상을 보는 거죠. 그래서 3천만 월 평균 3천만 원 무슨 커피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3천만 원 하루 100만 원 매출이란 말입니다. 그럼 임금비 얼마 내 투자금 얼마 집세 얼마 빼고 이렇게 하면 내가 가져갈 것이 예서 한 달에 5, 600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 평균 매상이라는 거는 서울, 인천, 대구 전국에 가장 잘 되는 곳 다 포함한 얘기라서 사실은 내가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중년 유튜버 60 넘어서는 꼭 유튜브를 해보시라. 나중에 본인들의 또 사진 앨범이 되는 거고 영원히 남을 수 있고요. 처음에는 수입이 좀 안 되지만 나중에는 수입이 또 이렇게 많이들 올라올 수가 있고 또 어느 장소에서나 할 수가 있고요. 또 시간과 구애를 받지 않으니 밤낮 구애를 받지 않고요. 또 더 늙어서는 오늘의 내 모습을 영원히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가장 리스크가 없는 것은 저는 유튜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개인 택시고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제가 권유하고 싶은 거는 다른 거는 그렇게 좀 메리트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